자, 이제 미국 축구 첫 번째 경기. 이제 신시내티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자, 다만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홈에서 극강인 그런 신시내티와는 달리 최근 이제 홈 성적을 봤을 때 3경기 기준 2무 1패로 기대 이하의 이제 홈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거둬 좀 홈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공격진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는 2연패 중으로 원정 경기력 또한 지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뉴욕시티가 점유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뉴욕시티가 이런 좀 점유율에 비해 좀 실속이 없다 보니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일 팀은 신시내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신시내티의 좀 플레이를 봤을 때 신시내티는 좀 어느 정도 점유율을 좀 포기한 대신에 좀 더 뭐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서 공격으로 좀 전개하며 이제 좀 효율적인 좀 플레이를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냥 좀 후방에서 좀 볼을 돌리는 비율이 높으면서 의미 없이 좀 점유율을 높여가는 뉴욕시티와는 달리 좀 더 신시내티가 어느 정도 좀 효율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자,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도 저조하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신시내티가 이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신시내티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거는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도 이제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68번 승,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169번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님.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와 뉴욕시티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FC 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좀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특히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금 공격수인 야코마키스와 이제 알마다가 결장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에서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양 팀 다 결장자가 많은 이유는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많다, 이렇게까지도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탔지만 직전 경기 뉴욕시티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다가 직전 경기 좀 패배를 하면서 좀 흐름이 주춤해진 그런 좀 토론토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좀 야코마키스와 알마다가 공격에서 뛰어난 활약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야코마키스와 알마다가 모두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라 이번 경기에 출전을 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애틀란타의 좀 전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뭐 이제 애틀란타도 애틀란타지만 토론토 역시 지금 결장자가 많긴 해요. 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애틀란타가 더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다만 근데 이런 지금 전력 누수를 감안해도 애틀란타가 뭐 현재 토론토에 비해 전력이 뭐 크게 밀리지 않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지금 토론토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포가 다 빠진 애틀란타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토론토가 최근 이긴 경기든 뭐 진 경기든 상관없이 유스팅이 3개를 넘긴 적이 없을 정도로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주포가 다 빠진 애틀란타라고 해도 뭐 충분히 뭐 토론토보다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 요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 또한 애틀란타가 많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해도 애틀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175번 팩,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176번 승.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토론토 대 애틀란타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DC 유나이티드. 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2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DC 유나이티드가 세인트루이스에 비해서 좀 전력 누수가 크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이 물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에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홈에서 공격이 좀 막강했다면 이번 시즌 현재까지는 홈 원정 상관없이 지금 공격이 막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즌 초부터 공격 흐름이 좋은 그런 세인트루이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메시와 부스케츠가 없는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전반적으로 좀 측면에서의 좀 수비도 많이 취약했고, 그리고 수비에서 좀 실수가 많이 나왔던 그런 DC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여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이면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공격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도 좀 많이 만들 것으로 봐요.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지금 현재 뭐 두 팀 다 공격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수비까지도 좋지 못한 그런 양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홈에서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전력 누수도 거의 없는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인트루이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2.5 기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인트루이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98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이제 프로토 기준 200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DC 유나이티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휴스턴. 잠시만요. 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콜로라도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생각보다 좀 전력 대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좀 이번 시즌 콜로라도도 어느 정도 좀 하위권에 머물 만한 그런 팀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기대보다 지금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좀 성적 또한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좀 좋은 흐름을 좀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와 이제 챔피언스컵을 병행하다 보니 리그의 집중도가 좀 떨어졌지만, 챔피언스컵에 떨어진 후 이제 귀신같이 리그에서 승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잘 나가고 있던 포틀랜드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휴스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이제 콜로라도가 홈이기도 하고 이제 최근 좀 흐름도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좀 짜임새나 밸런스, 그리고 조직력 면에서는 여전히 휴스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력도 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휴스턴을 상대로 콜로라도가 다소 좀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2년 넘게 이제 휴스턴 상대로 승리가 없었던 그런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무작정 좀 홈팀 콜로라도를 보기는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콜로라도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그다지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승무패에서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휴스턴 프랜슨 가보는 경기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휴스턴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 많은데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휴스턴 프랜슨 무승부 언더. 일단 이제 휴스턴 프랜슨 프로토 기준 202번 팩,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01번 무, 그리고 마지막 2.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203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대 이제 필라델피아. 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습니다.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도 좀 1명 정도 더 결장 중이에요. 자, 물론 이제 양 팀 다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자가 많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필라델피아가 더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쵸. 필라델피아는 뭐 거의 뭐 주전들이 다 갈렸을 정도로 좀 국대 차출로 인한 결장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이제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일단 양 팀의 지금 주전 키퍼나 이제 수비수들의 결장이 좀 많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좀 수비에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좀 위협적인 장면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포틀랜드나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좀 수비가 허술하면은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 만한 그런 좀 팀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근데 지금 뭐 포틀랜드보다는 필라델피아가 훨씬 상황이 안 좋아요. 네. 왜냐면 이제 골키퍼나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중원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핵심 미드필더들도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중원이 지금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포틀랜드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많이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뭐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중원의 지금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지금 잭 맥그린 그리고 호세 마르티네즈가 전부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의 좀 중원이 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포틀랜드가 좀 중원에서의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해 어느 정도 유리하게 더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그에서 이제 승이 없을 만큼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필라델피아의 그런 리그에서 저조한 흐름, 그리고 지금 큰 전력 손실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포틀랜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는 이건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버. 자, 이제 포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이제 210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프로토 기준 212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포틀랜드랑 필라델피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이제 샬럿 FC 대 이제 콜럼버스. 자, 이거는 네,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콜럼버스 햄문화 무승 구준에서 하나 올라가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 대 이제 솔트레이크. 요거는 밴쿠버 승에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너스 대 이제 시애틀. 요거는 시애틀 프랜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축구랑 그리고 이제 A매치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